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소의 장마진 행여사입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4년도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인 F2R 비자의 기본 요건이 어제 저녁 늦게 제가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 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법무부에서 2024년도 F2R 비자에 관련된 요건을 이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본 요건들은 일반적으로 F2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 신청 대상 어떤 사람이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 중에 자, 기본 요건들이 있어요. 필요한 요건, requirement, basic requirement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맞춰야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F2R 비자 2024년대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자격 요건이 발표가 됐죠. 이 요건이 총 8가지 요건이 됐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그리고 요청을 이제 정책 제안 쪽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마 E9 비자 근로자가 F2R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지역에 이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그런데 2년 계약을 했을 때, 자, 1년에 4분의 3, 그러니까 9개월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 조건들이 뭐 변경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 신청을 하고 나서 A 지역보다 B 지역에서 먼저 추천서가 나오면 이제 B 지역의 관할 출입국에 F2R이 신청했었는데 이렇게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냐?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법무부의 기본 요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청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부분들, 뭐 저는 미리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멘붕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가 이 글을 읽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4번을 강의했는데 4번 다 녹음이 안 됐어요. 정말 새벽 2시까지 녹음을 했어요. 4번에 걸쳐서. 보통 이게 강의가 25분에서 30분 강의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멘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K포인트 274가 들어가잖아요.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 20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E9 비자 근로자들이 E74 비자로 변경을 하지 않고 F2R만 기다렸어요. 제가 그런 분들도 상당히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충격과 멘붕의 그 자체다. 자, 어떤 신청 대상 요건이 있는지, 어떤 기본 요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2024년도에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 비자의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세부 사항.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자, 이전에도 동일하게 법무부가 이제 기본 요건인 8가지 아래
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화하는 것은 강해요. 예를 들자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가 필요한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법무부보다 완화, 더 쉽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기준을 보면 법무부 기본 요건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기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무부에서 기본 요건 8가지를 발표했는데, 자,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이거는 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뭐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2025년부터는 한국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2025년부터는 F2R 비자 변경할 때 토픽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F2R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F2R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한국어 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질서 준수라고 나와 있는데 법질서 준수는 이전에 시범 사업 때는 해외 범죄 경력만 봤어요. 정말. 근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국내 범죄 경력을 다 본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도 나온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K포인트 274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예, 274가 이제 K포인트 274를 신청할 때 E9 비자로 근무하다가 연장이 1일이라도 연장이 늦어지게 되면 지금 불어를 내리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벌금이 100만 원,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기타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이 안 되게끔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있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국어, 두 번째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당연히 필수하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한국어가 우선이다. 그래야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배울 때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사람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순하게 K포인트 274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강화됐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원래 F2 비자는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F2R 비자는 추후에 혜택이 좀 많잖아요. 아내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정책? 엄격한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이제 지자체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사업 공고를 했잖아요. 사업 공고를 했고 이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도 F2R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의 결과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이 가능한지는 2024년 내년 1월 26일 이때 발표되는 거거든요. 이때 발표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월 빠르면은 2월 중순 또는 3월 초 정도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고가 나갈 거다. 이 공고는 추천서죠. 추천서를 할 수 있는 이때 공고가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요건들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법질서 2번이 굉장히 추가된 부분이다. 세 번째는
소득하고 학력 요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소득을 하든지 학력을 하든지 학력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전문대학교 D2-1으로 들어와서 졸업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E7-4 비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F2R을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 1인당 GNI 70%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GNI의 70%다. 요거가 이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E7-4도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강의로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소득도는 학력으로 가능하다. 또 하나, 자, 그렇다면 E9 비자 근로자가 국내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 유학 활동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될 것인가? 뭐 인정이 돼야겠죠. 이게 이제 올해 2023년 가을 학기부터 E9 비자 근로자도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랬을 때 E9 비자 근로자가 만약에 유학 비자로 병행하지 않더라도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 학사를 받았을 때 뭐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겠죠. 그럴 때도 받아줄 것이냐? 요거는 아직 아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E9 비자가 지금 E9을 유지하면서 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올해 가을 학기 때부터이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지금 2년 가까이 남은 거기 때문에 이건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에 차후에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취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엄청 중요한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았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F2R을 신청을 할 때 1년에 3분의 2, 그러니까 9개월이죠. 9개월 이상을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9개월이라는 얘기가 비자 허가되고 나서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회사를 뭐 옮겨 다닐 수 있느냐? 뭐 해석상으로는 F2 비자 자체가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세 군데서 일을 하더라도 1년에 9개월 이상 일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불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최초로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면 이게 필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F2R 비자를 신청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업종 코드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 코드가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라고 동일하게 만약에 제조업이면 10 또 제조업 13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10 제조업, 13 제조업 이내를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업종 코드 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연장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F2R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F2R 비자를 받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2개월 만에 그만둔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2024년도부터는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을 무조건 근무해야 돼요. 자, 원래 F2R은 처음에 1년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년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그 이후로 다 뭐 2년씩 주겠지만 처음에 1년을 보는 이유는 연장할 때 이 사람이 요건을 구비했느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이제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재직증명서 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출입국에 연장하려면 이때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최초로 허가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갑자기 휴업이나 폐업했어요. 그런 경우 계속 근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회사 구해도 됩니까? 바로 안 됩니다. 지자체 추천을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지자체 추천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또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게 이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자체 추천을 별도로 받고 나서
근무처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회사에서 처음에 F2R 비자로 일하겠다고 계약을 만들어 놓고 3개월 있다 그만두고 4개월 있다 그만두고 뭐 B라는 곳, C라는 곳으로 옮겨 다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 옮기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옮기려면 굉장히 이유를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자체 추천을 받지 못하고 근무처 변경이 안 된다. 다만 1년이 끝나고 2년 차부터는 근무처 변경이 뭐 필수는 아니죠. 예, 근무처 변경을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번 거주는 뭐 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간은 5년 이상. 이게 지금 확약서에 나와 있어요. 확약서. 여러분들 확약서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비자를 그냥 변경한다라는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지역에 5년 정도는 정말 이동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해야겠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가 나오잖아요. 위반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 이것도 정말로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시범 사업에서는 정말로 좀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침도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내주다시피 할 정도로 해줬잖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2022년도 그 10월 4일날 시작하기 이전에 원래는 이제 대상에서는 E9 비자가 빠져 있었는데 추가를 시켰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모든 사람들, F2R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많이 바뀐 내용인데, 이 확약서가 굉장히 강한 효력이 있어요. 강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자료 확인해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자가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 지금 일부 국가,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50%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하지 못하는 국가들 이제 근로자들이 좀 많았고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지역에 40%를 넘지 않는 이제 국가 비율이 이제 추천서를 받는 그가 되겠죠. 그게 4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상반기 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50%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한 국가. 근데 40% 내려갔고 2025년부터는 각 국가당 30% 쿼터를 넘지 않게끔 될 예정이다. 그러면 30%가 넘지 않다는 얘기는 25%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한 국가가 50%,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0명을 뽑는데 15명이 같은 국적이면 다른 국적에 있는 근로자들 또는 유학생들이 F2R 비자를 변경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8번이 뭐냐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자, 처음에 A라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B라는 지방자치단체, C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뭐랬죠? 추천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B 지방자치단체, C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람이 신청했는지, 추천서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추천서를 받고 예를 들면은 A, B, C를 했는데 B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빨리 나와서 이 B 지역에 있는 관할 출입국에 신청을 했잖아요. 출입국을 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거 다 받아주면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입국에서도 중복 지원을 했다. 중복 지원을 했다. 뭐 중복 지원이라는 어떤 얘기일까요? 추천서를 여러 군데 신청을 했다. 허가를 아예 취소해버리고 또는 올해 2024년도 접수를 아예 못하게끔 제한해버리겠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한국어 능력이 2025년부터 한국어 4급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로 바뀐다. 지금은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로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엄청 중요한 게 법질서를 굉장히 강조한다. 2024년도부터는 해외 범죄 경력뿐만 아니고 국내 범죄 경력까지 본다. 특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보는데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어느 것까지 가능한지는 추후에 법무부가 발표하게 되면 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소득 또는 학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년도 소득이 이제 최단 70% 3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274 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K포인트 274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F2R 비자로 신청하려고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274 K포인트 274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E9 비자 근로자면 274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회가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은 이제 최초로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그 업체에서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휴폐업 등 굉장히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근무처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공중에 떠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5년 이상 확약서에 반드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거주 지역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돼요. 처음에 2년은 기초자치단체. 이 위반하면 바로 취소됩니다. 비자가. 자, 국적은 한 국가에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한 국가가 40%를 못 넘지 않게끔 되는데 2025년부터는 30%를 넘지 않은 걸로 바뀐다. 자,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복 금지. A, B, C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먼저 나와서 출입국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신청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추천서가. 그래서 이런 게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까다롭게 바뀌었고 원래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F2R 비자로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우자가 한국에 올 수 있잖아요. 자, 배우자가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지금은 C3-1으로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자, 90일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F1R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이후에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면 단순 노무 직종에 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1R은 2023년도도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관할 출입국에 할 수가 없다. 똑같이 출입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증 발급 신청서를 한국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C3-1으로 받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F1R 비자를 받고 나서 하게 됩니다. 최초 자격 변경 이후 그러니까 C3-1에서 F1R이죠.
자, F1R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자, F1R로 비자 변경을 할 때 2년 이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거든요. 이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배우자도 F1R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받지를 못하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주는 거예요. 보시면 남편은 이제 1년 받고 2년 받고 2년 받는데 이때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남편은 2년 비자 받았지만 본인은 6개월씩 연장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요? 2년째부터. ARC 등록부터 2년 이후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연장을 하게 될 때부터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된다. 반드시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한 이유는 일을 하거나 한국에 이제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언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중요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단순 노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F1R을 비자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가 필요할 것인가? 요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F1R로 체류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취업에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같이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아마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신청한 사람만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F1R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만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 초등학교 갈 나이, 중학교 갈 나이,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이게 거주지가 가장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그 지자체 내에 있는 학교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학을 해야 돼요. 이건 모든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되거든요. F2R 내 배우자인 이제 F1R 또는 미성년 자녀도 F1R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반드시 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 다녀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외국 등록을 할 때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학교를 다녀야 돼요.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지자체 추천을 받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합법 체류자여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합법 체류 중인데 이게 이제 보면 단기 체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시범 사업할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취소된 사람들도 신청이 불가하는 거는 맞아요. 디테일한 것들은 추후에 나올 거지만 기본적인 요건들이 나온 거예요. 다만 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는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연수 D3, 그다음에 일반 연수 한국 배우러 오고 그다음 영어 배우러 오는 사람, 그다음에 호텔 이용은 E62, 계절 근로 E8, 그리고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 근로자, 또 선원 비자 E10 지원 모든 지원입니다. 지원 5, 6, 99 다 포함이 돼요. F2R로 비자 변경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극단로 조치를 내는 이유는 K포인트 274로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에서 요걸로 가지 않고 F2R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되냐? E74 비자를 변경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요건은 전문 학사라든가 또는 전년도 소득의 70% 이상
이거는 이제 국내 대학교 졸업하신 분 또는 이제 다른 비자, 일하는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GNI 70%로 이제 3천만 원 되겠죠. 2022년도 GNI가 이제 4,750만 원이고 거기에 70%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능력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토픽의 3급 이상이다. 거주지하는 2년. 자, 여기가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광역 지자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에 2년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경상북도 성주에 있어요. 성주 제가 갔다 왔죠. 그다음에 고령군도 갔다 왔죠. 자,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2년은 있어야 되고 2년이 지나면 이 경상북도라는 큰 지방 광역지자체 내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동반가족은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가능 업종은 이제 법무부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업종을 선별할 거예요. 취업 가능 지역은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제 처음에 2년간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고 2년 이후에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이제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단 최초 허가받은 업종의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업종 코드거든요. 이 업종 코드 내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좀 변경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다른 업종 코드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E74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F2R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하려고 하는 곳의 업종 코드를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또 연장을 할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최초 허가받은 업종 코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체험은 이제 배우자, 성년인 배우자가 단순 노무 지역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취약은 추천서 발급 지자체 내에서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89개 지자체인데 어떤 분들은 벌써 89개 모든 곳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모든 지자체 이번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2024년 1월 26일에 최종 발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선발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만 가능한 거예요.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모든 게 아니고 최후에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거가 결정이 된 기초자치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안 된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발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누락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F2R 비자 관련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이 가능한 대상 요건, 대상이 되는지. 두 번째는 기본 요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기본 요건은 8가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에서도 2024년도 F2R 관련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올해 안으로 이제 발표할 게 있는데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F2R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의 지침이 간단한 지침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E9 비자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K포인트 274하고 F2R 비자를 E9 비자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가 투 트랙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만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에서는 E9 비자 근로자가 갈 수 있는 길은 K포인트 274다.
K포인트 27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R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대상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정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지침,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 신청 대상을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가 5번째로 녹음하는 거고 있는 강의인데 목소리도 쉬었어요 정말. 예,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것들을 보고 이제 궁금한 사항들 010-6383-3078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제 F2R은 2024년도에 비자인 코리아도 이제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 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F2R로 비자 변경해줬거든요. 이제 좀 기대 좀 하시고 저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고를 내면 그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4년도 F2R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의 요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며 이상 비사인코리아 장인닷컴 행기사 사무소의 창관인 행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힘드네요. 네.